유연함의 힘. 유연함. 당신도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하라. 카린 스타우키는 최고의 코치란 자기개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자세히 보자. 당신은 거기까지 모든 무심코 드러낸다. 언제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무의식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있다. 코치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코칭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은 자신의 문제를 완벽히 탐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양질의 코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전화나 이메일 주의가 흩어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코칭에만 완벽히 몰입할 수 있을까? 유연성이 조직의 경쟁력이다.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한 직원 개발 프로그램. 유연함.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리더십 개발 모형. 세계 최고의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2014년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리더십 개발을 이렇게 설명한다. 수년간 조직은 관리자의 역량을 높이고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다. 경력 전환과 유연함의 기술. 이제까지는 유연함의 기술이 신입사원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리더, 경력, 전환기에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한 온보딩 접근은 유연함의 기술을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이런 의미에서 신입사원 온보딩 조직에 합류한 사람이 조직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 신임 고위 리더와 유연함의 기술은 조직이 고위급 임원을 영입할 때 위험 요소가 아주 많다. 대기업의 경우에 새로운 고위 임원은 수천 명의 직원과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달린 사업을 이끌어야 할 수도 있다. 비록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고위 자라는 특성상 신입 임원은 가시성이 매우 큰 지위를 차지하고 중요한 자원을 관리하며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만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질적인 문화 환경은 유연함의 기술. 당신이 잠깐 동안의 생산 문화권에 살며 일한다고 생각해보자. 개인적인 학습과 자기개발, 성장을 필요로 하고 이를 촉진한다고 알려진 많은 경험은 피할 수가 없다. 이는 당연히 매우 도전적이며 대인관계에 어려운 제약이 따른다. 유연함 강화를 위해서 도구를 개발해보자. 동료간 유연성 강화 프로그램은 활용법은 적절한 조건만 받쳐주면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부서는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줌으로써 구성원들이 유연성을 기르도록 지원할 수가 있다. 학습 조직과 유연함의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유연한 사람만이 경험에서 배운다. 자신을 공인된 과학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 생물화학 물리를 좋아했고 연구 해결사로, 근데 생명공학의 스타트업으로 근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비즈니스로서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가로막았다. 이 사람이 바로 제프 마크스라고 불러보자. 고전하는 많은 스타트업이 그렇듯이 파크스에서도 벤처 캐피털 투자 재원이 고갈되기 전에 서둘러서 첫 제품을 출시하고 필사적이었는데 이런 거 행동하면서 배워보자. 제프 파크스가 이뤄낸 여러 성취는 오늘 리더십 개발 분야에서 불변의 진리를 통하는 무언가를 증명한다. 대다수 리더십의 핵심 내용을 책상이 아닌 경험에서 얻는다. 인간관계에서 정답이 경험이 정답이다. 30년이 넘도록 경영대학원에서 소프트 스킬을 가르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명백한 사실이다. 익숙하지 않은 책임을 떠나라. 팀워크숍 개최, 업무상 중대한 변화,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신제품 출시 등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여러 가지를 또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당연한 말이지만 당신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운다. 다음 새로 주어진 여기서 체험대면하는 상황을 다뤄야 할 일은 거의 정해져 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고 변화를 주도해라. 변화에 성공하려면 몇 가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부담이 큰 일에 도전하라. 모든 업무가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다. 경계를 초월하라.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부담이 큰 도전이란 어떤 일일까? 아마 조직이나 제도 전문성의 경계를 초월해서 인류해야 하는 상황이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중간관리자라고 어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고위 경영진의 지지는 물론이고 타 부서 동료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험은 언제나 훌륭한 스승인가? 리더십 연구가들은 도전적인 경험이 어떻게 학습을 촉진하는지 보여주는 지식을 계속 축적해왔다.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개발을 촉진하는 도전 경험과 리더 육성 사이에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실험도 진행했다. 스스로 리더십을 개발하라. 위대한 리더를 육성하고 싶다면 해당 동기를 가진 사람을 한계치로 도전적인 직무를 맡기면 될까?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리더십 연구가들과 그들이 추천하는 리더십 개발 방법론이 문제의 절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부족한 절반의 답이 있다. 마음 챙김으로 경험학습의 우등생이 되어라. 유연함의 힘. 유연함으로서는 새로운 성장 공식은 서전 애시포드 지음. 서전 애시포드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조직행동학 석사 학박사, 현재 미시간 대학 로스 경영 조직행동학 교수, 다트머스 더크 대학원에서 8년간 교수, 미시간 교수진에 합류, 98에서 2002년 로스쿨 학장, 부학장, 또 교수진 이사, 조직학과장, 다양한 이렇게 했군요. 왜 유연함의 기술이 필요한가? 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당신은 지난 20년간 성공적이고 널리 존경받는 조직을 이끌도록 누군가를 도왔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조직에서 온전히 통치를 넘겨받았다. 당신은 리더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다. 어떻게 하겠나? 유연함의 기술. 두 번째 특징 명칭이 있다. 유연함의 기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자의 욕구, 필요, 자원에 맞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 상사와의 관계, 지역, 단기 프로젝트, 자녀, 결혼, 종교,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한 뒤에 한동안 쉬고 원할 때 다시 시도해야 된다. 세 번째 특징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습에서 유연함의 기술을 배우러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책에는 매개 밸류스와 당신 같은 소프트 스킬, 의사소통, 탁월한 기술 등등에서 해결하는 소프트라는 단어 때문에 이 능력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마지막으로 유연함의 기술은 재미있다. 자기 개발은 무겁고 비정한 개념이 아니며 위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과정도 아니다. 유연함의 기술은 실험이 핵심이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결과를 직접 확인한다. 실패와 실수를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독창적인 접근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 책의 목표는 성장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개인 효율을 개발한다 것이고, 코딩.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왜 유연함의 기술이 필요한가? 나는 누구나 성장하고 또 효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효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한다. 경험을 이해하는 두 가지 시선화. 경험을 프레이밍할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 나는 이것을 마인드셋, 증명 마인드셋, 실증발부본인의 능력과 기술을 자신은 물론 주변에까지 증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행동한다. 학습을 부르는 마인드셋. 경험은 학습과 성취와
대인관계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인드셋은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상반되는 마인드셋의 본질은 이쯤 설명하고, 당신은 어떤 성향이 더 강한가? 대부분의 사람은 부모, 학교, 업무, 여러 가지 요인에 또 마인드셋과 성과, 증명, 마인드셋 중 하나를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셋이 모든 상황에서 자동 발현되는 기본 반응으로 걷는다.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 당신이 어떤 마인드셋을 주로 선택하든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유연성이니까. 마인드셋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학습 마인드셋이 주는 보상과 장점을 강조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완벽하지 않다. 여기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습관으로 굳은 마인드셋을 버리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바꾸려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자신과의 내적 대화에 집중해보자. 성과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은 환상을 목표로 전환하라.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이 일은 고대부터 현대 일까지 이렇게 사랑받아 왔는데 심리학계는 겨우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요. 희망의 목표, 유연성의 강화 목표는 뭔가? 유연성 강화 목표는 한마디로 북극성이다. 어떤 일을 도전하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게 하므로 자기 개발에 계속 초점을 맞추게 된다. 조직에 발을 담가본 사람에게 목표의 정의를 물어보면 막힘없이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유연성의 강한 목표는 그런 목표와 약간 다르다. 대부분의 기업의 목표에서 시작해서 목표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발전된 것을 말하네요. 희망과 고통을 하나의 목표에 담아내다. 가끔 우리는 열망과 고통, 회피에서 시작된 유연성 강한 목표에 끌린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환상과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욕구를 모두 반영한 목표. 한 연구가 증명하듯 이런 혼합형 목표는 매우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발한다. 현재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집중하는 동시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환상적으로 만든다. 현재의 고통을 목표로 승화시켜라. 목표로. 회피성이 아니고 목표를 더 세밀하게 조정하라. 목표를 설정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이번에는 두 가지 일을 한다. 첫째, 목표 설명 방식을 점검하라. 세계적인 심리학자, 작가 하이디 그랜드 할버스는 향상하다, 더 잘하다, 성장하다, 개선 과정을 포함하고 이렇게 사교성을 키우고 헌신이 차이를 만든다. 헌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결의 찬 토지, 그 과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되는 굳은 의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적이고 부단한 노력 등을 의미한다. 목표와 장애물을 미리 생각해라.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만날 장애물도 생각을 해라. 목표를 알려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알렸을 때 장점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다. 알려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른 실험에서 공개적으로 성공 의지를 밝힌 아동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더 끈기를 발휘했다. 학습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에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실험을 시도하는 이는 매우 중요하다. 몇 가지 이유. 첫째, 인간은 자신이 정한 목표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존재로 악명이 없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시도. 내면의 과학자를 깨워라. 내면의 자기 자신을 깨워라. 실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유연함으로. 어떤 완벽주의자의 10가지 실험 훈련법은 실험의 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완벽주의자의 성장 도전기를 살펴보자. 정형은 3장에서 소개했던 크리스천 머치슨은 치과의사의 수면 중에서 일어나는 버릇, 실패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실험의 성공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비법이 하나 더 있다. 실험을 가로막는 심리적인 장애물, 실험을 성장 공동체를 구축하라. 피드백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피드백의 딜레마. 자, 탐색하고 관찰하라. 재차 강조하지만 유익한 피드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오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래도 실망하기 이르다. 피드백을 구할 때 따라오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는 전략이 있다. 유연함의 기술로 피드백을 얻기 힘들게 하는 장애물을 극복해라. 피드백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이제까지 하지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과 실제로 피드백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피드백을 청했어도 이를 얻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있다.
게다가 피드백은 매우 중요하지만 피드백의 본질상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피드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라. 피드백 추구는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사회활동이다. 따라서 활동의 무대가 되는 조직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은 많은 이해관계자와 얽혀있고 그들에게서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지를 받는 것이. 누구나 성찰 기피증을 앓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성찰하려고 할 때 한없이 작아진다. 그들은 미룰 수 있는 일 때까지 성찰을 미루거나 성찰하듯 지긋지긋한 숙제처럼 근성으로 해치우는 경향이 있고 어쩌면 사람들이 성찰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경향, 이런 측면도 있다.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라. 멀리 내다보며 체계적으로 성찰하라. 로스 대학 수석 부학장을 이뤘던 여러 경영에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요청서를 받고 전달하는데 성찰의 혜택. 미셸 크런 말이 옳다. 성찰은 학습의 필수 요소이다. 성찰을 통해서 개발한다. 정리한 경험을 기록하라. 정면 경험을 기록하라. 성찰 계획. 성공과 실패를 규칙적으로 성찰하라. 왜? 그래서 권장하는 것이 이 훈련법이다. 도전적 유인성 강화 실험을 주제로 규칙적으로 대화해라. 규칙적으로 대화해라.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성찰은 때때로 상당히 내밀한 활동이다. 감성, 지능, 자신감, 또 대인관계 등등 이렇게 해서 성찰. 감정을 학습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법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라. 노예가 아니라 학습자의 태도를 유지하라. 학습자의 태도, 배우는 내 영역의 피드백이 얼마나 유익한지 예측한다.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경험을 어떤 마인드셋으로 바라보는가 정말 중요하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라. 경험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경험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감정관리가 필수이다. 감정관리는 두 가지 뜻이다. 첫째, 특정 감정을 조절한다는 의미, 분노, 흥분, 공포, 불안을 당시에서 이것을 조절하고 내가 주인이 된다. 감정이 내부에 적이 될 때 경험 학습은 심리학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 학습 잠재력이 가장 큰 경험에서 앞에 보았다. 경험의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 상당히 큰 위험이 따르고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위험성, 내부의 적, 상황 변경, 맥락을 바꾸라. 두 번째 전략은 특정한 감정이 일어날 확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상황 변경, 당신에게 끊임없이 좌절감을 안겨준 직속 직원이 있었다. 그는 내 말에 더 어떤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매서 불평을 넣으며 징징거리는 것도 모자라 언제나 상황의 어떤 면에서 집중하는 듯이 보였다. 그 직원과 주의 재배치 밝은 면을 보라. 강렬한 감정을 피하고 싶지만 상황을 통해서 다행히 당신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당신의 주의력이다. 주의력. 예를 들어보자. 당신의 한 동료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심지어 비열하다고 생각한다. 이럴 경우에 주의 재배치 전략을 이용하면 그 동료가 이야기하는 감정에서 어느 정도 멀어질 수가 있다. 상황 선택. 상황에 몰려들지 마라. 상황 선택 전략의 핵심은 분노나 불안처럼 피하고 싶은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담글지 신중하게 선택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에 당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직접 조절한다. 다만 유연함의 기술과 상황 선택 전략을 병행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바꿔라. 때로는 당신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불필요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성장을 저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느낄지 선택해라. 긍정적인 감정이 주는 혜택을 극대화하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다.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을 이용하라. 아픈 경험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유연함의 기술을 시도할 기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변화이다. 주변의 모든 환경이 새로운 요구와 문제와 기회를 생성하는 시점이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역할이 아닌 새로운 역할을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다. 피드백과
유연함의 기술. 우리가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피드백이 개인적인 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한다. 피드백이 감정을 더 강하게 아부 사례에서 볼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경험에 직면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유연함의 기술을 전환과 유연함의 기술은 우리는 승진, 직무 전환, 유연성 강화 목표의 보편적인 재료는 뭔가 충격적인 사건과 유연함의 기술은 이제까지 소개 사례가 증명하듯이 유연함의 기술의 범용성과 효과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트라우마 도전하리라. 실전 노트. 유연함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7가지 지침은 첫 번째, 내가 도전하리라 예상하는 미래 경험이 무엇일지 확인해라. 학습 마인드셋을 선택해라. 단순히 좋은 성과를 달성하는 수준을 넘어 경험에서 배우라. 목표를 정해라. 했고, 몇 가지 실험을 계획해라. 대담한 실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까? 실험. 마지막으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라.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장치를 마련해라. 경험을 하는 내내 주변의 피드백에 마음을 열고 체계적으로 성찰하라.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주도성이다. 우리는 관리가 일하면 드실 같은 전통적인 외부의 계획 없이도 스스로 개인적인 효율과 리더십을 개발할 수가 있다. 리더십. 유연함의 기술을 알리는 코치가 되어라. 성장 환경을 조성하라. 유능한 코치는 고객이 자신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전문가로 간주한다. 코치는 무슨 일을 할까? 그들은 성장 과정의 전문가다. 당신은 이쪽에서의 유연함의 기술을 공부했으니 유연성 강화 과정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하다. 코치는 성장의 산파다. 코치는 성장 게임에서 주로 활동한다. 코치는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고도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장애물이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게임 판단을 올리고 싶어 할 때 손을 보태준다. 인생 코치, 진로 코치, 경영자 코치가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코치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유익한 아이디어는 성장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라. 가장 먼저 코치가 자신이 처한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탐구하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라. 안전한 공간. 깊이 탐색하라. 당신의 코치는 코치들이 표출된 문제라고 부르는 사안으로 대화를 시작할 확률이 크다. 표출된 문제는 그들이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싶은 걱정거리, 고민거리를 말한다. 물론 이것은 코칭 강의에서 중요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스타벅기와 브루색의 지적을 세게 들어라. 표출된 문제는 코치가 해결해야 하는 진정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라. 누차 강조했듯이 유연함의 기술 중에서의 핵심은 유연성 강화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당신은 코치로서 코치가 적절한 수준의 목표를 찾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스타벅기의 고객이 고민하던 예로 당신의 코치는 팀원 사이에서 개발하고 싶어한다. 이럴 때 당신은 코치와 함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통찰로 이어지는 질문을 하라. 통찰로 코치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탐색이다. 여기서는 메타인지 촉발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코치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의 경험이 어떻게 자신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할 질문을 하라. 때로는 기본적이거나 뻔한 질문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스타벅기가 코칭했던 어떤 고객의 사례를 보자. 편의점 그를 로스라고 부르겠다. 로스는 회사에서 가장 큰 일을 하리라 받았는데 실험을 촉진하라. 코치는 실험을 활성화해준다. 코치로서 당신은 코치에게 학습 마인드셋, 피드백 추구, 성찰 같은 개념을 강조해야 된다. 또한 그들이 일과 삶에서 만나는 도전의 해결법을 모색할 때 이런 아이디어가 얼마나 유익한지도 알려줄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포착하고 대응하라. 자신이 성장하고 학습하기 위한 시도하는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는 자신의 사고방식에 관한 많은 것을 알려준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도우라. 유연함의 기술 코치라면 응당 코치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코치가 모든 정보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라. 코치가 소소한 승리를 거둘 기회를 찾아라. 만약 코치가 자신의 환경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유연함의 기술이 미운족이라면 코치로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천리길도 한 걸음 못 들어가는 속담을 기억하라. 성장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브루스에게는 궁극적인 코칭 목표가 있다. 고객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와 일치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고객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실험하고 이를 어느 정도 반복하기를 바랍니다. 다루기 어려운 감정을 관리하라.